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 관련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등 처먹을 게 따로 있지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요. 다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전세월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2.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가주택 보유율은 6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아직도 국민 40%는 전세월세의 거주 형태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가율 등 부동산 기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깡통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액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 2억 원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건가요? 이러한 주택의 경우 전세 가율이 85%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가율이 80%를 넘게 될 경우 주택의 가치 대비 전세 보증금이 높아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깡통전세를 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갭 투자를 활용합니다.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은행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을 통하여 자금 융통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바로 경매 처분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처분 시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후순위인 2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못 받을 수 있거나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 계약 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 근래 들어 이러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위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역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역전세난이다 라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전세 뜻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초기에 전세 계약 시 지불했던 보증금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동반하여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금액이 2억에서 1억으로 하락한다면 최초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은 2억, 신규로 계약해야 할 전세 보증금은 1억이 됩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할 때 임대인은 신규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 1억,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구한 1억, 이렇게 총 2억을 만들어서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1억을 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렇다 보니 최근 임대인들이 돈이 없어 못 준다, 혹은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 보증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받을 때까지 계약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역전세난을 대비하거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이라면 꼭 가입을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은 주택의 가치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 전세 가격이 2억 4천만 원이라면 전세 가율은 80%가 됩니다. 전세 가율이 높다는 것은 주택의 가치 대비 전세 보증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깡통 전세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가율은 통상적으로 60에서 70% 정도가 적당하다고들 합니다. 사실 전세 가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 가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6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다르지만 높은 곳은 80에서 90%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높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높을수록 훗날 역전세난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전세 가율이 낮을수록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자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전세 가율이 낮은 경우 주택 거래 심리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가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시장 상황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가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위험 요소를 체크해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